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학식의 소비자 행동 제8판 8장 태도 1 그래가지고 태도의 개념 그리고 태도와 행동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도 1 그래서 태도의 정의와 차원 그리고 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행동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보통은 이제 태도가 먼저 형성되고 난 이후에 그 태도에 따라서 행동이 이루어지는데 행동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행동에 따라서 태도가 출현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인지부조하고 자기지각 이론 이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동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태도의 정의와 차원 그래서 태도의 정의 특정 대상에 대해서 일관된 반응을 보이려는 학습된 선의 경향 요거를 태도라고 정리를 내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 태도 연구가 왜 중요하냐? 태도 연구를 하게 되면은 자사 제품과 경쟁 제품의 상대적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태도가 행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자사 제품을 얼마나 구매할지 거기에 대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일단 요 두 개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요 세분 시장의 특성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게 결국 이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태도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자사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가느냐 그거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그걸 파악하게 되면 마케팅 활동의 평가 지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중요성도 추가로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태도의 3요소 그래가지고 인지적 요소가 있고 감정적 요소가 있고 행동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태도의 ABC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ABC 모델이 옛날에는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어가지고 각각 상호 이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요렇게 봤는데 최근에는 요거를 1차원 모델로 보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준학습 인과 모형이다라고 하면 먼저 인지가 형성이 되고 감정이 유발된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진다. 요게 순서로 1차원으로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ABC 시퀀스 모델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요게 고관여 제품 그러니까 표준학습 유계 모형 같은 경우는 요게 CAB로 가지만 저관여 학습 모델 같은 경우는 먼저 C가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감정이 유발되고요. 그리고 정서적 효과 모형 그러면 먼저 감정이 먼저 유발되고 행동이 일어나고 나중에 인지를 한다. 따라서 어떤 구매 패턴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것도 같이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같이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태도의 형성과 변화, 태도의 형성은 스키마 때문에 형성이 된다. 스키마 속에 노드가 이제 인출이 돼서 나와가지고 그러므로 태도가 형성이 된다. 그렇게 써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 태도가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차후에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태도가 변할 수도 있다.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의 기능이에요. 요거는 2018년도에 출자가 됐습니다. 카츠가 얘기한 태도의 네 가지 기능이 있죠. 실용적 기능이 있고 지식통합 기능. 요 지식통합 기능은요. 선택적으로 지각을 한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아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 태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태도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떤 뭐 진보적인 성향이다, 보수적인 성향이다. 이름으로써 자아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런 가치 표현 기능이 있다고 얘기고요. 자방의 기능 태도 때문에 어떤 자신의 태도와 반대되는 그런 이념이라든가 그런 정보는 배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아 이미지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게 카츠가 얘기한 태도의 네 가지 기능인데 이게 2018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제된 지 7년이 지났으니까 이것도 좀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태도에는 명시적 태도가 있고 암묵적 태도가 있는데 명시적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한 지식 신념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과 관련성이 높다. 요거는 직접 측정 그러니까 설문을 통해서 직접 너는 예를 들어서 너는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예컨대 5점이나 7점 척도로 그래서 어떤 삼성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지식 신념이 얼마나 제대로 구축되어 있느냐 요거를 측정하는 게 이제 명시적 태도고요. 요 암묵적 태도는 주변 단서나 조건화라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광고라든가 어떤 판촉에 통한 보상 이런 것들이 조건화죠.
이런 것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게 암묵적 태도다. 그리고 무의식적이고 감정적인 행동과 관련성이 높다. 그리고 요거는 직접적인 측정이 아니라 간접적인 측정을 한다. 그래서 반응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 3초, 5초 정도 기다리다가 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반응 속도를 보고 이 사람은 삼성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어떻구나라고 유추를 하는 걸로 암묵적 태도를 측정을 한다. 예, 그런 식으로 써놨어요. 예, 그래서 이 명시적 태도라는 게 있고 암묵적 태도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태도의 차원 그래가지고 대상과 구체성, 강도, 요 세 가지를 적어놓고 있는데 먼저 태도의 대상. 태도의 대상은 세상 모든 사물이 태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정치 성향,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도 다 태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브랜드에 대한 태도 그리고 광고에 대한 태도 그리고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 요 세 가지를 좀 중요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소비자 행동 태도를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행동에서 중요한 태도는 요 브랜드 태도, 광고 태도, 행동 태도예요. 예, 요게 이제 중요하게 소비자 행동에서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태도의 구체성.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보다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가 더 구체적이다 요 얘기인데 그 사례를 뭐라고 써놓고 있냐면 너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거는 교회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태도죠. 그런데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거는 행동에 대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에 대한 태도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이런 구체적인 태도일수록 그 태도의 강도도 더 강하다라고 써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도의 강도 태도의 강도는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태도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속성이 훨씬 더 유지된다. 이 지속성이라는 것은 태도가 일관적이고 또 그 태도에 대한 반대 정보에 강한 저항력을 보이는 것을 지속성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다. 그리고 태도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의사결정과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즉 영향력이 높아진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태도가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기억 속 정보를 쉽게 꺼내 쓸 수 있다. 즉 기억 속 정보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요거를 태도 강도. 태도의 특성이 아니에요. 태도의 강도의 특성입니다. 이 강도의 특성으로 지속성, 영향력, 접근 가능성 요 세 가지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면 관여. 고관여일수록 강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경험이 일관될수록 강도가 더 높아질 거고 그리고 반복 광고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태도의 강도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태도가 먼저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이 유발됩니다. 태도 행동과 그 얘기예요. 태도가 먼저 형성되고 난 이후에 그 태도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이 나타난다. 그게 태도와 행동의 관계인데 그러면 태도와 행동의 연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도가 구체적일수록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보다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가 더 구체적일수록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 얘기이고요. 그리고 태도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행동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광고 노출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광고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태도의 강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광고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태도의 강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접근 가능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행동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태도와 행동에는 이 사회적 영향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주관적 규범, 요게 합리적 행동 이론 또는 이성적 행동 이론에 보면은 태도가 행동으로 연결되는데 거기에 주관적 규범이라는 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죠. 이 주관적 규범은 즉 사회적 영향입니다.
이게 사회적 영향이에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합리적 행동 이론 보면 다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사전에 형성된 태도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내 준거 집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주관적 규범입니다. 이 주관적 규범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표출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행동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사회적 영향이고요. 그리고 상황적 영향. 예를 들어서 품절이 됐다 그러면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그리고 세일을 한다 그러면 별로 생각이 없는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 측정 시점과 행동 시점 간의 간격이 멀면 멀수록 태도와 행동 간의 일치되는 정도가 떨어지겠죠. 이런 것도 이제 태도와 행동에 연관성을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쭉 써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몰래는 태도가 먼저 형성이 되고 행동이 유발되는데 이거는 반대예요. 반대로 행동이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행동에 의해서 자신의 태도를 유추하는 거, 그거가 이제 행동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인데 크게 두 가지를 써놓고 있습니다. 인지부조와 자기지각 이론, 이 두 가지를 써놓고 있어요. 먼저 인지부조화라는 거는 뭐냐, 자신과 연관된 인지들 간에는 서로 무관하거나 상충되거나 아니면은 조화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충되는 인지들 사이에 발생하는 심리적 불균형을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지부조화는 어떨 때 경험하기 쉬우냐, 보통 요 구매의 부조와 태도 불일치, 행동 불일치 정보, 요게 인지 부조화의 세 가지 유형이다라고 이제 다른 여타의 교재는 써놓고 있는데 요 이학식 교재는 요거를 경험하기 쉬운 상황으로 써놓고 있어요. 어쨌든 이 이학식 교재는 요 경험하기 쉬운 상황. 그런데 요거는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기 쉬운 상황 이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구매 후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이럴 때 이제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기 쉽다라고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환불이나 반품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면은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기 쉽다. 뭐 이런 사례들이 몇 가지 나와요. 그거랑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여타의 교재는 요 세 가지를 인지부조화의 세 가지 유형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그런데 이학식 교재는 이걸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기 쉬운 상황이다라고 써놓고 있어요. 그거 논술 300 교재 보면 경험하기 쉬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 쉽게 발생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또 별도로 써놓고 있으니까 그거 구분하셔가지고 좀 학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인지부조화는 요럴 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감소를 시키냐? 구매의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약화시킨다 그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의 의사결정 자체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하는 것도 요 구매의 부조화를 해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태도 불일치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 이거는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해가지고 인지부조화가 발생을 했으니까 나중에 그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시키면은 이제 조화가 되겠죠. 그래서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불일치 정보의 감소는 이런 정보를 애써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럼으로써 인지부조화를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써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지부조화 이론의 마케팅 시사점, 그래서 요거를 써놓고 있는데, 통상 세일, 즉 판촉을 하게 되면은 태도 불일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판촉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가 별로 형성되지 않았는데 가격이 저렴한 것 때문에 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태도 불일치 행동입니다. 그러면 행동이 먼저 유발이 됐으니까 자신의 행동을 가지고 그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시킨다. 이걸 마케팅 시사점, 이게 대표적으로 자기지각 이론입니다. 자기지각 이론, 그러니까 자기지각 이론의 대표적인 사례가 판촉이에요. 즉 세일이에요. 세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유발시키게 되면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자기지각 이론이고, 요거를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케팅 시사점으로. 자, 자기지각 이론이 또 나오는데, 자기지각 이론, 행동으로 태도를 추론하는 것을 자기지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ut in the door, 그러니까 그 문 안에 발을 담근다라는 얘기죠. 이 Put in the door 기법, 보통 이제 그 세일즈 기법, 그러니까 세일즈 교육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먼저 작은 거를 제안을 합니다. 작은 거를 제안을 해서 그걸 받아주면은
그 일단 행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그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거를 제안하는 거, 그게 푸드 인더 도어 기법이에요. 요 푸드 인더 도어 기법은 자기지각 이론을 이용해서 태도를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기법으로 그거 인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교재는. 자, 그런데 이 학식 교재에 보면 자기지각 이론과 판매 촉진 효과, 통상 요 자기지각 이론, 요 푸드 인더 도어 기법에 의해 가지고 세일을 하게 되면은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에 의해 가지고 그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자기지각 이론의 판매 촉진 효과거든요. 그런데 이 학식 교재에는 요 자기지각 이론과 판매 촉진 효과에 대해서 뭐라고 써놓고 있냐면, 판매 촉진을 많이 하면 외적으로 귀인한다. 즉 가격 할인 때문에 구매를 했을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재구매 가능성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써놓고 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은 논술 300 교재 보면은 그 관련된 해석을 써놓고 있고, 또 추가로 과다정당화 효과라는 걸 추가로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연계해서 같이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상 여타의 교재 보면 자기지각 이론을 판매 촉진의 효과적인 이론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요 이학식 교재는 요거는 판촉이라고 하는 거는 외적으로 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다라고 좀 약간 반대되게 써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을 논술 300 교재에 별도로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부조화 이론과 자기지각 이론을 비교했는데, 인지부조화는 태도 불일치 행동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태도 불일치 행동이 일어난다는 이유 자체가 기존에 형성된 태도가 있다는 얘기죠. 기존에 어떤 형성된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와 반하는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게 태도 불일치 행동에 의한 인지부조화입니다. 따라서 인지부조화는 이런 태도 불일치 행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인지부조화인 것이고, 반면에 자기지각 이론은요, 기존 태도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태도를 형성하는 게 자기지각 이론이다. 그래서 인지부조화는 기존에 태도가 있는 거, 자기지각 이론은 기존 태도가 없을 때 발생하는 거다라고 요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논술 300 교재에 그 비교한 내용 다 기재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문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쭉 적어 놨는데, 고가의 제품군을 선정해서 그중 대표적인 브랜드를 선정을 해라. 그리고 그 브랜드에 대한 태도, 브랜드를 구매하는 데에 대한 태도. 자, 그러니까 요거는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고요. 요거는 행동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요 브랜드 태도 구매도 요거는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고요. 요거는 구매 태도, 구매 의도는 요거는 행동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와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일치하느냐. 만약에 행동, 후자가 이거죠. 행동에 대한 태도가 더 높게 나왔다는 이는 어떤 의미인가? 요거 태도의 구체성이라고 설명해놨죠. 이 학식 교재.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에 대한 태도보다 행동에 대한 태도가 더 구체적이고, 이러한 더 구체적일수록 태도의 강도는 더 올라간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 구매한 고가 제품에 인지부조화가 발생했다면 이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설명해봐라. 그 얘긴데,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키는 게 구매 후 부조화, 불일치 정보 태도 불일치, 이게 인지부조화인데, 요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거죠. 자기가 구매한 제품의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은 애써 외면한다. 그러니까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하겠죠. 뭐 인터넷을 뒤지다든가 누군가의 구매 후기를 찾는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자신의 의사결정 자체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평가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일치 정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불일치의 정보를 애써 왜곡하는 거,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키는 방법이겠죠.
예, 그래서 선택적으로 정보를 탐색해서 장점을 강조하는 그런 정보를 애써 탐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안 좋은 정보를 접했을 때 그거를 애써 왜곡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SNS에서 컨테스트 같이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를 찾아라. 이거 뭡니까? 이거 자기지각 이론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참여를 유도한다. 이게 풋 인더 도어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풋 인더 도어 기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지각 이론을 통해서 행동으로 먼저 행동이 일어나도록 유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태도를 추론하는 거, 긍정적 태도로 변화시키는 거, 그게 자기 지각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가 참여자의 태도를 즉 자기 지각 이론에 의해서 풋 인더 도어 기법, 이 기법을 통해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지각 이론, 풋 인더 도어 기법이 얼마나 소비자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번 장에서는 어떤 그 태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적인 설명과 그리고 이 행동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그거를 위주로 봤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이제 태도의 형성과 변화, 여기서 이제 다양한 태도 변화 이론들이 나옵니다. 고관여 태도 변화 이론, 그리고 저관여 태도 변화 이론, 그리고 뭐 설득이 위한 태도, 광고 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태도 변화 이론들이 다음 장, 즉 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까지 어떻게 보면 태도가 가장 좀 공부하기 어려운, 또 좀 여러 가지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태도만 잘 공부를 하시면 그 이후부터는 쉽습니다. 뭐 학습, 개선 가치 라이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태도까지만 좀 집중적으로 잘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